그 화재보험에도 가입이 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 현관문이 파손된 이웃들의 보험을 이용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네, 확인을 해보니까 그 강제 개방됐던 6가구 역시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국 빌라 세대주들은 소방서에 배상을 요구했는데요. 그 소방서가 가입해둔 그 행정배상 책임보험은 그 구조 과정에서 소방관들이 실수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 처리가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30대 구급대원 A씨,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구급대원 A씨는 환자와 이 화물차 운전자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얼마 전에 발생했던 주택 화재 사건, 이 사건에서 공분을 샀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방관들이 구조 활동하느라고 현관문을 뜯었는데 그 도어록이 파손됐다고 이건 물어내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하려고 현관문을 뜯은 거잖아요. 소방관 분들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세상에 이렇게 해주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1일이었습니다. 광주의 4층짜리 빌라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출동했습니다. 이 당시 불이 시작된 세대의 현관문이 열리면서 건물 내부는 연기로 가득 찼고요. 소방관들은 각 세대의 문을 두드리면서 안에 있던 입주민 5명을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간이 새벽이다 보니 잠들어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또 연기를 들이마신 다른 입주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소방관들, 응답 없는 6가구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네, 혹시 더 있을지도 모를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6가구의 현관문을 열었는데요. 이 열기 위해서 현관문과 잠금 장치를 파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자 이 가구들이 부서진 문을 배상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수리 비용은 한 가구당 130만 원 가량으로 6가구 합계 총 800여만 원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기사화됐고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내가 도와드리겠다 네. 이렇게 후원을 해드리겠다고 막 나섰었어요. 자, 이거 뭐 어떻게 된 건지 오늘 주제 한번 공개해드리죠.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입니다. 구조의 대가, 현장의 딜레마입니다. 소방관은 목숨을 걸고 시민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책임 여부를 떠나서 이런 논란이 자체가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데요. 이 분노의 힘으로 뜻밖의 책임 논란에 올랐던 사건들을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네, 요즘 이런 화나는 사건들을 인선 씨가 잘 모아오더라고요. 네. 얼른 소개해 주시죠. 화요일 아침마다 혈압이 많이 올라요. 자, 현장의 딜레마 첫 번째는요. 불난 집에 불 꺼졌더니 물어내라. 손해배상 논란입니다. 이번에 광주 화재 사고처럼 그 화재 현장에 가면 문이 잠겨 있으면 그 안에 사람이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네. 문을 부수고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구출해 내더라고요. 네. 그런데 문이 부서져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이러면 정말 상당히 그 구조 활동에 위축을 받을 텐데 그 안에서 그러면 문을 그대로 둬서 사망자나 부상자가 그대로 방치됐다면 뭐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그것도 뭐라 할 거면서. 뜯어서라도 구조를 해야 된다. 네. 소방이 하는 일이 그게 아니냐 또 이런 말이 또 나왔을 거죠. 네, 아니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하신 거예요. 역할을 해낸 건데 배상 논란이라뇨.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소방 측의 입장을 조금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당시 현장 출동 소방관은 화재로 연기가 자욱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을 빨리 수색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화재 진화 과정에서 재산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불이 난 주택의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서 배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그 불이 난 주택의 집주인 A씨가 숨진 상황이었고요. 그 화재보험에도 가입이 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 현관문이 파손된 이웃들의 보험을 이용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네, 확인을 해보니까 그 강제 개방됐던 6가구 역시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국 빌라 세대주들은 소방서에 배상을 요구했는데요. 그
그 소방서가 가입해둔 그 행정배상 책임보험은 그 구조 과정에서 소방관들이 실수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 처리가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루에도 수차례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이런 논란을 염두에 두면서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게 너무 자괴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사실 한 차례 바뀌기는 했어요. 그 아까 소방관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소방서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 배상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과실이 없으면 이 보험사는 문을 부순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비용 지급을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2018년 6월 이전에는 그 소방관 개인이나 소방서가 책임을 졌었는데요. 이 정당한 구조 활동을 하고도 피해를 보는 건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법이 개정됐고요. 다른 절차가 생겼습니다. 바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상입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상이다. 그러면 관련 예산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죠? 네, 2018년 시행된 이 손실보상은 그 소방활동 과정에서 손실을 본 대상자가 소방서 등의 보상을 청구하면 각 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통해서 보상 여부나 정도를 결정하게 되고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청구서를 작성해서 관할 소방서나 소방본부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열리면 위원회는 적법한 소방 업무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안에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번 일이 논란이 되자 광주시장이 SNS를 통해서 이번 일은 행정에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 그럼요. 보험제도와 손실 보상 예산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이거 SNS 나온 내용이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이걸 통해서 관련 예산으로 배상해준다 이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세히 좀 더 들여다보죠. 실제로 지금까지 지급된 손실보상액 나날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자, 2022년에는 이 지급된 손실 보상액이 약 4,300만 원이었는데 2024년 1억 58만 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손실 보상액 지급 건수도 해마다 늘어서요. 2022년에는 지급 건수가 64건이었지만 2024년에는 98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소방활동 도중에 발생한 물적 피해는 소방기본법 49조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광주시도 해마다 1,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책정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광주소방본부는 지난 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었고요. 그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된 6세대와 소방용수로 인해서 피해를 본 1세대 총 7세대에 대해서 합계 1,115만 4천 원을 보상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광주 소방본부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소방에서 보상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면서 그 보상액 중에 1,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행정 안에서 이렇게 배상을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싶은데 이게 네. 예산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이번 일이 이제 선례로 남으면 앞으로도 보상 책임을 이 소방 당국이 떠안는 사례가 좀 늘어나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처럼 민간 화재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소방의 보상 책임을 떠넘길 우려가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서 보상 제외 요건을 좀 세분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위급한 국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시는 분들 중에 또 다른 분들, 우리 구급대원분들이 있습니다.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는 와중에도 이런 보상 논란이 불거질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구급차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이 30대 구급대원 A씨,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구급대원 A씨는 환자와 이 화물차 운전자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고 경위를 보면 구급차가 응급 환자를 태운 상태에서 신속하게 이동하다가 발생한 건데 이거는 단순 교통사고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경찰 조사 결과 이 A 소방사가 운전하던 구급차는 교통신호를 어기고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녹색불에 좌회전하던 트럭과 충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도로교통법상 구급차는 긴급 자동차로 분류가 돼서 뭐 신호 위반이나 뭐 그런 위반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사고를 냈을 때는 면책권이 보장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죄를 묻게 되면 앞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위급한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을 해야 되는 와중에 우리 구급대원들이 좀 위축되는 마음으로 출동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 경찰은 판례 등을 분석해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요. 경찰 내부적으로는 이런 긴급 자동차의 사고로 인해서 다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전치 3주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긴급성, 정당성,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5가지 요건에 부합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어허. 만약에 긴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유죄 선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례로 지난 2022년 서울에서 모 요양병원에서 다른 요양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건에서 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요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는 응급 업무가 아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신호를 위반할 만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구급대원 A씨는 굉장히 급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네. 응급 환자를 태우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사안은 다르죠. 이처럼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서 위험 운전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긴급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의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A 소방사가 기소된다면 피해자가 다친 정도나 합의 유무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19 구급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충돌 사고를 내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이 됐어요. 119 구급대원이 입건이 됐는데 당시에 60대 환자는 사망을 했고 함께 타고 있던 보호자는 다치고 이런 사고였습니다. 네, 뭐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구급차의 신호 위반은 책임을 면제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사망사고란 말이죠. 사망사고가 났으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이 구급대원은 결국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그 후에 3개월이 지난 6월 3일 구급대원은 환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보호자를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찰은 부검을 통해서 당시 교통사고가 60대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사망한 건 아니고 그럼 보호자가 다친 것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건데 유죄라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원칙적으로 환자 보호자는 구급차를 따라서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요. 이 구급차에 같이 탑승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고 이걸 막을 수는 없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구급대원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 보호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보호자는 구급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 구급대원에 대한 형사 절차에서 민사배상과 별도의 형사 합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데 이게 빨리 가야 된다는 뭐 긴박감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상황인데 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구급차 운전자가 져야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위축될 것 같거든요. 네. 누가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환자를 빨리 다음 응급조치하게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정리해보면 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까지는 책임이 면제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이거는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네, 말씀드렸듯이 이 구급차의 업무 특성을 감안해서 신호를 합법적으로 위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 사고 발생 시에 적용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는 긴급 자동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전에는 합법 행위였던 게 사고 발생 후에는 불법 행위로 전환이 되는 게 법의 맹점인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긴급한 출동이라는 공공의 목적과 이 위험 운전을 감수하면서 긴급 출동에 몰입해야 하는 긴급 자동차 운전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비춰볼 때 이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